저 청자 제가 복원할 수 있는데요. 뭐야? 이 청소부 노친네는 당장 안 끌어내. 모두가 노망난 청소부라며 손가락질하던 그때 청소부의 거친 손이 깨진 도자기 조각에 닿자 믿을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깨진 조각 밑바닥에서 드러난 충격적인 진실에 대한민국 도예계의 여회장은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과연 청자와 청소부 할아버지 사이에는 어떤 사연이 숨겨져 있을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깨진 그릇이 다시 붙듯 여러분의 상처받은 마음도 말끔히 치유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가슴 뜨거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서울 청담동 한복판 유리와 대리석으로 빛나는 청담 갤러리의 3층 VIP 라운지에서는 이 도시에서 가장 화려한 밤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천장에 거대한 크리스털 샹들리에가 수천 개의 빗줄기를 쏟아내며 대리석 바닥을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죠. 마치 별이 쏟아지는 밤하늘 아래 서 있는 것처럼 모든 게 반짝이고 빛났습니다. 바이올린 선율이 공간을 가득 채우며 흘러나왔어요. 모차르트의 작은 밤의 세레나데였습니다. 우아하고도 경쾌한 선율은 샴페인 잔이 부딪히는 맑은 소리와 어우러져 마치 하나의 교향곡처럼 들렸죠. 회장님, 이번 컬렉션 정말 대단하시더군요. 과찬이십니다. 장 여사님 안목에는 한참 못 미치죠. 검은색 턱시도를 차려입은 신사들과 화려한 이브닝 드레스를 입은 귀부인들이 샴페인 잔을 들고 서로 인사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손목에서는 다이아몬드 시계가, 목에서는 진주 목걸이가 샹들리에 빛을 받아 눈부시게 반짝였어요. 갤러리 벽면에는 수억 원을 호가하는 도자기들이 전시되어 있었죠. 투명한 유리 케이스 안에서 고려 청자의 은은한 비추색이 조명을 받아 마치 살아 숨쉬는 것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 청자 좀 보세요. 빛깔이 정말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국보급이라던데요. 장 여사님이 10년을 찾아다니셨다더군요. 사람들의 감탄이 여기저기서 터져나왔습니다. 공기 중에는 은은한 향수 냄새가 감돌았어요. 샤넬과 디올, 에르메스의 향기들이 뒤섞여 묘한 달콤함을 만들어내고 있었죠. 그 사이로 카나페와 캐비어의 고급스러운 향이 스며들었습니다. 하지만요. 그 화려한 파티장 한쪽 구석, 화장실로 향하는 복도 끝자락에는 전혀 다른 세상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낡은 회색 작업복을 입은 노인 하나가 플라스틱 양동이 앞에 쪼그려 앉아 있었거든요. 박노식, 75살. 그는 묵묵히 대걸레를 빨고 있었습니다. 물이 철썩철썩 소리를 내며 튀어올랐지만 노식은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거친 손으로 걸레를 힘껏 비틀어 짜내자 뿌연 물이 양동이로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등이 굽었어요. 세월의 무게가 고스란히 척추에 쌓여 만들어낸 곡선이었죠. 작업복 어깨에는 때 자국이 얼룩덜룩하게 묻어 있었고 바지 무릎 부분은 낡아서 색이 발해 있었습니다. 노식의 손은 나무 껍질처럼 거칠었어요. 손등에는 핏줄이 붉어져 나와 있었고 손가락 마디마디에는 굳은 살이 두툼하게 박혀 있었죠. 세제와 물에 불어터진 손톱은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새겨져 있었어요. 이마의 주름은 마치 박고랑처럼 깊게 패여 있었고 눈가의 잔주름들은 평생 웃어본 적 없다는 듯 굳어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은 백발이었지만 정수리 부분이 많이 빠져서 앙상했어요. 촌스러운 플라스틱 안경테는 코에서 자꾸 미끄러져 내렸고 노식은 습관적으로 손등으로 안경을 치켜 올렸습니다. 복도 저 끝에서는 여전히 바이올린 선율이 들려왔죠. 샴페인 잔이 부딪히는 소리,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희미하게 흘러왔습니다. 하지만 노식이 있는 이곳까지는 그 화려함이 닿지 못했어요. 형광등 불빛은 차갑게 내리쬐었고 복도 바닥의 대리석은 파티장의 것과는 달리 칙칙한 회색이었습니다. 노식은 걸레를 다시 한번 힘껏 짜냈어요. 그리고는 천천히 일어서려다가 무릎에서 뚝 소리가 나자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허리를 펴려 하니 등뼈가 욱신거렸죠. 후, 작은 한숨이 새어나왔습니다. 양동이를 들어 올리려는데 물이 찰랑거리며 넘칠 듯 했어요. 노식은 조심스럽게 한 걸음 옮겼습니다. 낡은 고무 슬리퍼가 바닥에 닿을 때마다 찍찍 소리를 냈죠. 저 멀리 파티장에서는 여전히 웃음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건배, 샴페인 잔들이 일제히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노식은 고개를 들어 그쪽을 잠깐 바라봤습니다. 샹들리에의 빛이 복도 끝까지 어렴풋이 비쳐왔죠. 반짝이는 빛의 세계와 그림자 속의 자신, 그 경계선이 너무나 선명했습니다. 마치 두 개의 다른 행성 같았어요. 같은 건물 안에 있지만 절대 섞일 수 없는 두 세계였죠. 노식은 다시 고개를 떨구고 걸어갔습니다. 등은 더욱 굽어 보였고 그림자는 길게 늘어져 바닥을 기어갔어요. 화려한 샹들리에의 빛과 노식의 구분 등 그 극명한 대비 속에서 오늘 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기적 같은 이야기가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노식이 화장실 앞 복도를 걸레질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파티장 쪽에서 여러 사람들의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어요. 구두굽이 대리석 바닥을 톡톡 두드리는 경쾌한 소리였죠. 그 소리들이 점점 가까워지더니 전시실 쪽으로 향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의 메인 컬렉션을 소개하겠습니다. 갤러리 최 관장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가볍게 떨리는 흥분이 섞인 음성이었습니다. 노식은 걸레를 쥔 채 그대로 멈춰 섰어요. 복도 구석에 몸을 기대고 숨을 죽였죠. 청소부는 손님들 눈에 띄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이 고려청자는 12세기 강진 가마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최 관장의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사람들의 감탄 소리가 낮게 퍼져나왔어요. 오, 색이 정말 살아있네요. 노식은 복도 끝에서 조심스럽게 고개를 살짝 내밀었습니다. 파티장이 훤히 보였어요. 전시실 중앙에 놓인 유리 케이스 안에서 고려청자 하나가 은은한 조명을 받으며 빛나고 있었죠. 빛이 마치 봄날 연못처럼 맑고 깊게 흘러나왔습니다. 사람들이 그 주위에 둥글게 모여들었어요. 검은 턱시도와 화려한 드레스들이 청자를 에워쌌지만 정작 청자의 빛은 그 어떤 옷보다 더 빛났습니다. 그때 한 남자가 앞으로 나섰어요. 회색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은 50대 중반의 신사였습니다. 은퇴 안경 너머로 날카로운 눈빛이 빛났죠. 미술평론가 윤석진, 이 바닥에서는 제법 이름이 알려진 사람이었어요. 장 여사님, 정말 대단한 안목이십니다. 윤석진이 청자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과찬이세요. 우연히 인연이 닿았을 뿐이죠. 장미의 여사가 겸손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윤석진은 청자 앞으로 한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유리 케이스에 비친 조명이 그의 안경에 반사되어 반짝였죠. 여러분, 그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는 낮았지만 묵직했습니다. 파티장의 웅성거림이 스르르 가라앉았죠. 제가 30년 넘게 도자기를 봐왔습니다만 윤석진이 청자를 가리키며 말을 이었어요. 진정한 명작은 시간이 지나도 그 빛을 잃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그의 말에 귀를 기울였어요.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흙 속에 묻혀 있어도 심지어 윤석진은 잠시 말을 멈추고 청자를 바라봤습니다.
조명이 빛빛 표면에서 물결처럼 일렁였죠. 설령 깨진다 하더라도 말입니다. 그의 목소리가 파티장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진정한 명작은 깨져도 그 품격을 잃지 않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작은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윤석진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사람들을 둘러봤어요. 안경 너머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죠. 그 순간이었습니다. 복도 끝에서 걸레를 쥐고 있던 노식의 손이 멈칫했어요. 마치 보이지 않는 누군가가 노식의 손목을 잡은 것처럼 걸레를 쥔 손에서 힘이 빠져나갔습니다. 깨져도 품격을 잃지 않는다.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복도의 차가운 공기를 타고 노식의 가슴속까지 스며들어 왔죠. 노식은 멍하니 파티장을 바라봤습니다. 샹들리에의 빛이 눈부셨어요. 사람들의 실루엣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깨진 것도 품격을 잃지 않는다고. 노식의 시선이 천천히 내려가 자신의 손을 바라봤습니다. 굳은 살 박힌 거친 손, 세제에 부러터진 손가락, 갈라진 손톱. 30년 전 이 손으로 물레를 차던 때가 있었어요. 진흙을 빚고 유약을 바르며 가마에 불을 지피던 손이었죠. 그때는 이 손에서 명작이 태어났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노식은 쓰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손에 쥔 걸레에서 물이 뚝뚝 떨어져 바닥에 작은 웅덩이를 만들었습니다. 파티장에서는 여전히 윤석진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비록 표면은 상처투성이가 되었어도 그 안에 담긴 혼만큼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 법입니다. 노식의 가슴 한켠이 뜨거워졌어요. 무언가가 목구멍까지 치밀어 올라왔지만 꾹 눌러 삼켰습니다. 깨진 것들에게도 아직 혼이 남아 있을까요? 버려진 것들에게도 품격이란 게 남아 있을까요? 노식은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다시 걸레를 움켜쥐고 바닥을 닦기 시작했을 뿐이었어요. 철썩, 철썩. 젖은 걸레가 대리석 바닥을 쓸고 지나가는 소리만이 복도에 울렸습니다. 하지만 노식의 귓가에는 여전히 그 말이 맴돌고 있었죠. 진정한 명작은 깨져도 그 품격을 잃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늙은 청소부는 아직 몰랐습니다. 오늘 밤 자신이 바로 그 말을 증명하게 될 거라는 사실을요. 새벽 5시 30분. 갤러리 뒷문이 삐걱 소리를 내며 열렸습니다. 노식은 낡은 가방을 어깨에 맨 채 조용히 안으로 들어섰어요. 아직 동이 트기 전이라 복도는 어둠에 잠겨 있었죠. 딸깍. 형광등을 켜자 차가운 백색 불빛이 복도를 채웠습니다. 노식은 지하 청소 도구실로 내려가 작업복으로 갈아입었어요. 회색 작업복은 빨아도 때가 지지 않아 얼룩덜룩했습니다. 고무 장갑을 끼고 양동이에 물을 받았죠. 수돗물이 철컥철컥 소리를 내며 쏟아져 나왔어요. 차가운 물에서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노식의 하루 일과는 언제나 똑같았어요. 1층 화장실 청소, 2층 복도 걸레질, 3층 전시실 먼지 닦기. 아침 8시까지 모든 걸 끝내야 했죠. 손님들이 오기 전에 흔적도 없이 사라져야 했거든요. 청소부는 보이면 안 되는 존재였습니다. 오전 9시 갤러리 직원들이 하나둘 출근하기 시작했어요. 최 관장이 하이힐 소리를 또각또각 내며 들어왔습니다. 샤넬백을 든 그녀는 복도에서 걸레질하던 노식을 보더니 얼굴을 찌푸렸어요. 아니, 아직도 여기 있어요? 날카로운 목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노식은 허리를 굽혀 인사했어요. 죄송합니다. 곧 끝납니다. 곧이 아니라 지금 당장. 최 관장이 코를 찡그렸습니다. 마치 무슨 고약한 냄새라도 맡은 것처럼요. 냄새나니까 손님들 근처에 얼씬도 마세요. 알겠어요?
그 말이 노식의 가슴에 못처럼 박혔습니다. 하지만 노식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고개를 더 깊이 숙였을 뿐이었죠. 네, 알겠습니다. 최 관장은 다시 한번 노식을 훑어보더니 하이힐을 굴려 사무실로 사라졌습니다. 향수 냄새가 진하게 남았어요. 노식은 천천히 허리를 펴고 양동이를 들었습니다. 무릎이 욱신거렸지만 내색하지 않았어요.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을 한 걸음씩 조심스럽게 밟았습니다. 투명인간. 노식은 그렇게 불렸어요. 아니, 불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공기처럼 존재했죠. 오후 2시, 노식이 3층 전시실 유리를 닫고 있을 때였어요. 관람객 몇 명이 들어왔습니다. 젊은 부부와 초등학생 아이였죠. 아빠, 저기 사람 있어. 아이가 노식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쉿, 보지 마. 청소하시는 분이야. 아버지가 아이의 손을 잡아 끌며 시선을 돌렸어요. 마치 노식이 거기 없는 것처럼 투명한 유령처럼 취급했습니다. 노식은 더 작아졌어요. 몸을 움츠리고 구석으로 비켜섰죠. 유리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굽은 등, 주름진 얼굴, 낡은 작업복. 언제부턴가 거울 보는 게 두려워졌어요. 저녁 7시. 갤러리 문이 닫히고 직원들이 하나씩 퇴근했습니다. 노식은 마지막까지 남아 쓰레기를 정리했어요. 전시실에서 나온 쓰레기 봉투를 들고 지하로 내려갔죠. 그때였습니다. 쓰레기 더미 사이에서 뭔가 눈에 띄었어요. 점토 조각이었습니다. 미술 수업에서 쓰다 남은 건지 아니면 작가가 버린 건지 알 수 없었죠. 회색빛 점토 덩어리가 비닐봉지 안에서 반쯤 말라 있었어요. 노식의 손이 멈칫했습니다. 천천히 쪼그려 앉아 점토를 집어들었어요. 차갑고 딱딱했습니다. 하지만 손끝에 닿는 순간 뭔가가 꿈틀거렸죠. 흙의 감촉이었어요. 노식은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아무도 없었어요. 조심스럽게 점토를 가방 속에 넣었습니다. 밤 11시, 노식은 고시원 방으로 돌아왔어요. 3평도 안 되는 좁은 방이었습니다. 침대 하나와 작은 책상, 그게 전부였죠. 형광등을 켜고 가방에서 점토를 꺼냈어요. 책상 위에 신문지를 깔고 조심스럽게 올려놓았습니다. 점토는 이미 반쯤 굳어 있었어요. 노식은 물을 조금 뿌리고 손으로 주물렀습니다. 딱딱하던 점토가 서서히 말랑해지기 시작했죠. 손끝에서 기억이 살아났어요. 40년 전 처음 물레를 차던 20살 청년의 손. 30년 전 국전에서 대상을 받던 45살 장인의 손. 그리고 지금 75살 청소부의 손. 세월은 흘렀지만 손끝의 감각만큼은 여전했습니다. 굳은 살 박힌 손가락 끝으로 점토를 쓰다듬자 흙이 살아 숨 쉬는 것 같았어요. 노식의 손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엄지로 누르고 검지로 당기고 손바닥으로 어루만졌죠. 점토가 조금씩 형태를 갖춰갔어요. 작은 항아리 모양이었습니다.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손끝에서 흙이 춤을 췄습니다. 마치 오랜만에 만난 옛 친구처럼 흙과 손이 서로를 기억하고 있었죠. 새벽 2시, 작은 항아리가 완성됐어요. 거칠었지만 균형이 잡혀 있었습니다. 노식은 그걸 바라보며 작게 웃었어요. 아직 남아있구나. 손끝의 기억이 가슴속 불씨가 아직 꺼지지 않았다는 걸 확인한 순간이었습니다. 노식은 항아리를 창가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았어요. 달빛이 스며들어 점토 표면을 은은하게 비쳤습니다. 그리고 잠자리에 들었죠. 내일도 새벽 5시 30분에 갤러리로 가야 했거든요. 투명인간처럼 살아야 하는 또 하나의 하루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노식은 몰랐어요. 내일 그 투명했던 자신이
모든 사람 앞에 드러나게 될 거라는 거요. 저녁 8시. 파티장의 조명이 한순간 어두워졌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작은 탄성이 흘러나왔어요. 오! 그리고 천천히 마치 무대 위 주인공을 비추듯 스포트라이트 하나가 켜졌습니다. 빗줄기는 파티장 중앙의 검은 벨벳 천으로 덮인 받침대를 향했죠. 최 관장이 앞으로 나섰어요. 하이힐 소리가 또각또각 울렸습니다. 그녀의 손이 벨벳 천 끝자락을 잡았죠. 신사숙녀 여러분. 목소리에 떨림이 섞였어요. 흥분과 긴장이 뒤섞인 떨림이었습니다. 오늘 밤 역사적인 순간을 함께 하시게 될 겁니다. 사람들이 숨을 죽였어요. 샴페인 잔을 든 손이 멈췄고 속삭이던 입들이 다물어졌습니다. 공기가 팽팽하게 당겨지는 것 같았죠. 최 관장이 천을 잡아당겼습니다. 휘리릭. 벨벳 천이 마치 춤추듯 흘러내렸어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오아. 파티장 전체에서 긴 탄성이 터져나왔습니다. 마치 물결처럼 사람들 사이로 퍼져나갔죠. 청자가 드러났어요.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청자는 마치 살아 숨쉬는 생명체처럼 빛났습니다. 비취색 유약이 깊고도 맑게 흘러내렸어요. 햇살이 봄날 연못 위를 스치듯 빛이 청자 표면에서 일렁였죠. 높이는 40cm쯤 됐을까요? 목 부분이 길고 우아하게 뻗어 올라갔고 몸통은 둥글면서도 균형 잡힌 곡선을 그렸습니다. 표면에는 연꽃 무늬가 상감으로 새겨져 있었어요. 저게 바로 100억짜리라던. 사람들의 속삭임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장미의 여사가 앞으로 나섰어요. 진주 목걸이가 샹들리에 빛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그녀는 청자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죠. 30년을 찾아 헤맨 끝에 만난 보물을 보는 눈빛이었어요. 감정가 100억 원. 사람들이 다시 한번 숨을 들이켰어요. 복도 끝, 어둠 속에서 노식도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걸레를 든 손이 저도 모르게 힘이 들어갔어요. 청자의 빛이 멀리서도 느껴졌거든요. 아름답구나. 노식의 입에서 작은 탄식이 새어나왔습니다. 그때였어요. 최 관장의 조수가 청자 옆에 안내판을 세우려고 받침대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긴장한 탓이었을까요? 그의 팔꿈치가 받침대 모서리에 살짝 스쳤어요. 덜컥? 작은 소리였습니다. 하지만 고요한 파티장에서는 천둥처럼 크게 들렸죠. 받침대가 미세하게 흔들렸어요. 청자가 기울었습니다. 모든 게 느린 영화처럼 펼쳐졌어요. 청자가 천천히, 아주 천천히 받침대 끝으로 미끄러져 갔습니다. 빛빛 표면에 조명이 흔들리며 일렁거렸죠. 아! 누군가 외쳤어요. 조수가 황급히 손을 뻗었습니다. 하지만 청자는 이미 받침대를 벗어나고 있었어요. 손끝이 청자를 스치는 순간 오히려 더 빠르게 밀려났죠. 안 돼. 장미의 여사의 비명이 터졌습니다. 청자가 공중으로 떨어졌어요. 마치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멈춘 것 같았습니다. 샹들리에의 빛조차 잠시 숨을 죽이는 것 같았어요. 청자는 중력에 이끌려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빛이 공중에서 회전하며 흐릿한 궤적을 그렸죠. 그리고 콰지직, 와르르르르. 청자가 대리석 바닥과 부딪혔습니다. 유리가 산산조각 나는 것보다 더 날카로운 소리였어요. 파편들이 사방으로 튀어 올랐습니다. 비취색 조각들이 마치 눈송이처럼 흩날리며 바닥에 흩어졌어요. 큰 조각, 작은 조각, 가루처럼 부서진 조각들이 대리석 위에서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조명이 파편들을 비췄어요. 수백 개의 작은 거울처럼 깨진 조각들이 각자의 빛을 반사했습니다. 으아악! 비명이 터져나왔어요.
여기저기서 날카로운 소리들이 터졌죠. 장미의 여사가 비틀거렸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렸죠. 옆에 서 있던 사람이 황급히 그녀를 부축했습니다. 어머, 어머. 누군가 손으로 입을 막았어요. 최 관장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눈만 크게 뜬 채 바닥의 파편들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입이 떡 벌어졌지만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조수는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쥐고 주저앉았어요.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100억이, 100억이, 침묵이 파티장을 집어삼켰습니다. 아까까지 웃음소리로 가득했던 공간이 순식간에 무덤처럼 조용해졌어요. 바이올린 선율도, 샴페인 잔 부딪히는 소리도 모든 게 멈춰버렸습니다. 사람들은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했어요. 누군가의 숨소리만이 간신히 들렸죠. 복도 끝에서 노식도 그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손에 든 걸레가 바닥에 떨어졌지만 노식은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눈은 오직 바닥에 흩어진 파편들만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 순간 아무도 몰랐어요. 저 구석의 청소부 노인이 곧 기적을 일으킬 거라는 걸요. 어머, 어머. 장미의 여사의 입에서 신음 같은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얼굴은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고 입술은 파르르 떨렸어요. 무릎에서 힘이 빠져 휘청거렸죠. 여사님, 옆에 있던 비서가 황급히 달려들어 부축했습니다. 장 여사의 몸이 축 늘어지며 비서 어깨에 기댔어요. 눈앞이 캄캄해지는 것 같았거든요. 물 좀. 가느다란 목소리였습니다. 파티장은 여전히 얼어붙어 있었어요. 바닥에 흩어진 비취색 파편들이 조명을 받아 차갑게 반짝였습니다. 마치 깨진 꿈의 조각들처럼요. 아이고, 이걸 어째. 100억짜리인데. 누군가 비명처럼 외쳤습니다. 그 소리가 파티장 전체에 울려 퍼지자 사람들이 비로소 정신을 차리기 시작했어요. 여기저기서 속삭임이 터져 나왔죠. 어떡하지? 세상에, 저게 진짜. 최 관장이 파편이 흩어진 곳으로 달려갔습니다. 하이힐이 대리석 바닥을 찍찍 긁으며 소리를 냈어요. 쪼그려 앉아 파편을 하나 집어들었죠. 손이 떨렸습니다. 파편 모서리가 날카로워서 살짝 베일 것 같았어요. 이건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어요. 파티장 문이 벌컥 열리며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50대 중반, 회색 정장을 말끔히 차려입은 신사였어요. 은퇴 안경 너머로 날카로운 눈빛이 빛났죠. 김태성이었습니다. 대한민국 도예계의 거물이자 국립박물관 자문위원이었어요. 제가 왔습니다. 김태성의 목소리가 파티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자신감 넘치는 음성이었죠. 그는 서둘러 파편들이 흩어진 곳으로 다가갔어요. 사람들이 자리를 비켜줬습니다. 마치 구세주라도 온 것처럼 김태성을 향한 기대 어린 눈빛들이 쏟아졌어요. 김태성은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하얀 손수건을 꺼내 바닥에 깔더니 파편들을 하나씩 주워 올렸어요. 손놀림은 조심스러웠지만 자신만만했습니다. 큰 조각, 중간 조각, 작은 조각들을 분류하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은 숨죽이며 지켜봤습니다. 김태성의 손끝에서 기적이 일어나길 바라는 눈빛들이었죠. 김태성은 돋보기를 꺼냈습니다. 파편 하나를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눈살을 찌푸렸죠. 다른 조각을 집어들었습니다. 또 고개를 저었어요. 김 선생님 어떻습니까? 최 관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김태성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파편들을 살폈습니다. 하나, 둘, 셋. 10개가 넘는 조각들을 확인했죠.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얼굴에는 무거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어요. 이건 김태성이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낮게 깔렸죠. 회생 불가입니다. 네. 최 관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파편이 너무 미세해요. 보십시오. 김태성이 손수건 위의 조각들을 가리켰습니다. 큰 조각은 몇 개 안 됐어요. 대부분은 손톱만 한 크기였고 어떤 건 가루처럼 부서져 있었죠. 청자가 떨어지면서 회전했습니다. 그래서 충격이 한 곳에 집중되지 않고 전체로 퍼졌어요. 균열이 거미줄처럼 얽혀 있습니다. 김태성의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게다가 이건 천년 된 유물입니다. 이미 내부에 미세한 금이 있었을 거예요. 복원은 불가능합니다. 단호한 목소리였어요. 사람들 사이에서 한숨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세상에, 100억이. 장 여사는 비서의 부축을 받으며 파편을 내려다봤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30년을 찾아 헤맸던 보물이 한순간에 무너진 현실이 믿기지 않았죠. 김태성이 일어섰습니다. 바지에 먼지를 털어내며 고개를 저었어요. 죄송합니다, 여사님. 제 힘으론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절망이 파티장을 짓눌렀습니다. 샹들리에의 빛조차 무겁게 느껴졌어요. 그때였습니다. 복도 쪽에서 발소리가 들려왔어요. 슬리퍼가 바닥을 끌리는 찍찍 소리였습니다. 사람들이 고개를 돌렸죠. 낡은 작업복을 입은 노인이 대걸레를 든 채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어요. 구부정한 등, 백발의 머리, 굳은 살 박힌 손. 노식이었습니다. 그는 파편들이 흩어진 곳까지 걸어왔어요. 사람들 사이를 지나며 소독약 냄새가 희미하게 퍼졌습니다. 쪼그려 앉았어요. 무릎이 뚝 소리를 냈지만 아랑곳하지 않았죠. 파편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거친 손끝이 비취색 표면을 쓰다듬었어요. 마치 오랜 친구를 어루만지듯 조심스럽고도 다정하게요.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아까까지 흐릿했던 눈이 형형하게 빛나기 시작했어요. 노식의 입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저 고려청자 제가 복원할 수 있는데요. 파티장이 또다시 얼어붙었습니다. 최 관장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뭐야? 저 노인네 또 왔어? 당장 안 끌어내. 날카로운 고함이 터졌습니다. 하지만 노식은 파편에서 눈을 떼지 않았어요. 손끝에서 천년의 기억이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최 관장이 노식에게 성큼 다가갔습니다. 하이힐 굽이 대리석을 쾅쾅 내리찍었어요. 그 소리가 파티장 전체를 흔들었죠. 미친 노인네가. 날카로운 고함이 터졌습니다. 최 관장이 노식의 어깨를 거칠게 밀쳤어요. 노식의 몸이 휘청거렸습니다. 대걸레가 손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덜그럭 소리를 내며 굴렀죠. 당장 끌어내. 경비 어디 갔어? 최 관장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히스테리 섞인 비명이었어요. 검은 정장을 입은 경비원 2명이 황급히 달려왔어요. 구두 소리가 복도를 울리며 가까워졌습니다. 저 사람 당장 내보내요. 최 관장이 손가락으로 노식을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경비원들이 노식의 양팔을 잡았어요. 노식의 작업복이 구겨지며 찢어질 듯 당겨졌습니다. 어르신, 나가셔야겠습니다. 경비원의 목소리는 딱딱했어요. 노식은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바닥의 파편들을 계속 바라보고 있었죠. 비취색 조각들이 조명을 받아 애처롭게 빛나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저게 뭐하는 짓이야? 청소부 주제에 무슨. 비웃음 섞인 속삭임들이 파도처럼 밀려왔어요. 김태성은 팔짱을 낀 채 비웃음을 지었습니다. 은퇴 안경 너머로 차가운 눈빛이 흘렀죠. 저런 노망난 노인이. 중얼거리는 목소리에는 경멸이 묻어났어요.
경비원들이 노식을 끌고 가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잠깐, 가느다란 목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모두가 멈칫했습니다. 경비원의 손이 노식의 팔에서 느슨해졌죠. 장미 여사였습니다. 비서의 부축을 받으며 천천히 앞으로 나왔어요.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지만 눈빛만큼은 또렷했습니다. 진주 목걸이가 가슴 위에서 떨리며 흔들렸죠. 여사님, 하지만 최 관장이 황급히 말을 걸었어요. 장 여사가 손을 들어 말을 막았습니다.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단호했어요. 그녀는 노식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드레스 치맛자락이 바닥을 쓸고 지나가며 사각사각 소리를 냈어요. 향수 냄새가 은은하게 퍼졌습니다. 노식 앞에 섰어요. 두 사람의 키 차이가 확연했습니다. 꼿꼿이 선 장 여사와 등이 굽은 노식, 마치 서로 다른 세상에서 온 사람들 같았죠. 장 여사의 눈이 노식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주름 깊은 이마, 백발의 머리, 굳은 살 박힌 손, 그리고 그 눈빛. 아까까지 흐릿했던 눈이 지금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마치 꺼져가던 불씨에 바람이 불어 다시 타오르는 것처럼요. 장 여사의 입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정말 목소리가 떨렸어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간절함이 묻어났죠. 정말 고칠 수 있나요? 파티장이 숨을 죽였습니다. 샹들리에의 빛조차 잠시 멈춘 것 같았어요. 바이올린 선율도 샴페인 잔도 모든 게 얼어붙었습니다. 노식은 장 여사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단 한 글자였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50년 장인의 무게가 담겨 있었어요. 최 관장이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여사님, 설마 저 말을 믿으시는 겁니까? 저건 그냥 조용히 하세요. 장 여사의 목소리가 칼날처럼 날카로웠어요. 최 관장의 입이 딱 다물어졌습니다. 장 여사는 다시 노식을 봤어요. 눈빛에 희미한 빛이 돌았습니다. 마치 절벽 끝에서 마지막 희망을 발견한 사람의 눈빛이었죠. 뭐가 필요하신가요? 노식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거친 손가락이 턱을 스쳤어요.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풀하고 분만 주십시오. 그 말에 김태성이 코웃음을 쳤어요. 풀이랑 분? 하하, 이건 뭐 종이 붙이기도 아니고. 비웃음이 파티장을 훑고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노식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눈빛은 여전히 단호했습니다. 장 여사가 비서를 돌아봤어요. 준비하세요. 예. 비서가 당황한 목소리로 되물었습니다. 풀과 붓. 지금 당장요. 장 여사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비서가 황급히 고개를 끄덕이고 뛰어나갔습니다. 하이힐 소리가 복도로 멀어져 갔죠. 최 관장이 앞으로 나섰어요. 여사님, 정신 차리십시오. 김태성 선생님도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시도조차 하지 말라는 겁니까? 장 여사의 반문이 날아왔어요. 최 관장의 입이 벙긋거렸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장 여사는 노식에게 손을 내밀었어요. 자리를 마련해드리죠. 어디가 편하시겠습니까? 노식은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바닥을 가리켰어요. 여기요. 바로 여기서 하겠습니다. 파편이 흩어진 바로 그 자리였습니다. 사람들이 옆으로 비켜섰어요. 마치 무대를 만들어주듯 노식 주변에 공간이 생겼습니다. 노식은 천천히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뚝소리가 났지만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바닥의 파편들이 조명을 받아 반짝였어요. 노식의 거친 손이 천천히 뻗어나갔습니다.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는 순간이었습니다. 비서가 신문지 한 뭉치와 작은 붓, 그리고 찹쌀풀이 담긴 그릇을 들고 돌아왔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숨이 가빠서 목소리가 떨렸어요.
노식은 고개를 끄덕이고 신문지를 받아들었습니다. 바닥에 펼쳐 깔기 시작했죠. 바스락바스락 종이가 대리석 위에서 마찰음을 냈어요. 사람들이 둥글게 에워쌌습니다. 마치 서커스를 구경하듯 호기심 반 의심 반의 눈빛으로 노식을 내려다봤죠. 김태성이 팔짱을 낀 채 한쪽 구석에 섰어요. 입가에는 비웃음이 걸려 있었습니다. 은퇴 안경 너머로 차가운 시선이 노식을 훑었죠. 신문지라니. 아, 참. 코웃음을 쳤어요. 옆 사람에게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작업 때도 없이 바닥에서 100억짜리를, 저건 복원이 아니라 장난감 조립이라도 하려는 건가. 옆 사람도 피식 웃었어요. 그러게요. 저 나이에 정신이 온전하신가 싶네요. 속닥거림이 파티장을 훑고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노식은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듯 했어요. 온 신경이 바닥의 파편들에 집중되어 있었거든요. 신문지를 다 깔고 나자 노식은 천천히 깨진 조각들을 하나씩 주워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거친 손끝이 비취색 파편을 조심스럽게 쓰다듬었어요. 첫 번째 조각을 집어들었죠. 손가락 끝에 닿는 감촉이 마치 오래전 헤어진 친구의 손을 잡는 것 같았습니다. 차갑지만 낯설지 않은 그리운 느낌이었어요. 노식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아까까지 흐릿했던 눈동자에 빛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꺼져가던 등불에 기름을 부은 것처럼 형형하게 빛나기 시작했죠. 두 번째, 세 번째 조각을 집어들었습니다. 손끝이 파편의 모서리를 따라 천천히 움직였어요. 깨진 면을 읽고 있었습니다. 어디서 어떻게 부러졌는지, 원래 어디에 붙어 있던 조각인지를요.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노식의 손이 움직이자 파편들이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제자리를 찾아가기 시작했어요. 큰 조각 옆에 중간 조각이 놓이고 그 옆에 작은 조각이 붙었습니다. 마치 퍼즐 조각들이 스스로 움직이는 것 같았죠. 손놀림은 빨라졌어요. 하지만 거칠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물 흐르듯 부드러웠죠. 짚고 돌리고 맞춰보고 놓았습니다. 그 모든 동작이 마치 춤을 추듯 우아했어요. 쩍, 탁. 작은 소리들이 신문지 위에서 울렸습니다. 파편이 제자리를 찾아 맞닿는 소리였어요.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잦아들었습니다. 누군가 숨소리가 들렸어요. 또 다른 누군가가 헛기침을 삼켰습니다. 모두가 입을 다문 채 노식의 손만 바라보고 있었죠. 장미의 여사는 앞으로 한 걸음 나섰습니다. 눈을 떼지 못했어요. 노식의 손끝에서 벌어지는 광경이 믿기지 않았거든요. 저 거친 손에서 어떻게 저런 섬세함이 나올 수 있을까요? 굳은 살 박힌 손가락, 갈라진 손톱, 세제에 불어터진 손등. 하지만 그 손이 파편을 만지는 순간만큼은 마치 피아니스트의 손처럼 우아했습니다. 가슴 한켠이 뜨거워졌어요. 알 수 없는 전율이 등골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마치 겨울 새벽 첫눈을 맞았을 때 느끼는 그런 전율이었죠. 저건 기술이 아니었어요. 혼이었습니다. 50년을 흙과 함께 살아온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그 무게였죠. 노식의 손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10개, 20개, 30개. 파편들이 하나씩 제자리를 찾아갔어요. 신문지 위에서 청자의 형태가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목 부분이 먼저 완성됐어요. 길고 우아한 곡선이 나타났죠. 이어서 어깨, 몸통으로 이어졌습니다. 마치 생명이 돌아오는 것 같았어요. 산산조각 났던 청자가 노식의 손끝에서 다시 숨을 쉬기 시작했습니다. 김태성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비웃음이 사라졌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죠. 안경 너머 눈빛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저 손놀림은 뭔가 낯익었습니다. 어디선가 본 것 같았어요. 아주 오래전
까마득한 옛날에요. 김태성의 등줄기에서 식은 땀이 흘러내렸습니다. 설마, 아니야, 아닐 거야. 머릿속으로 부정했지만 가슴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노식은 계속해서 파편들을 맞춰나갔습니다. 땀이 이마에 맺혔어요. 흘러내려 눈가를 적셨지만 닿지 않았습니다. 오직 손만 움직였죠. 찹쌀풀을 붓에 묻혔어요. 파편의 단면에 살짝 발라붙였습니다. 너무 많이 바르지도 너무 적게 바르지도 않았어요. 딱 적당한 양이었죠. 쩍! 파편이 맞물리는 소리가 파티장에 울렸습니다. 그 소리가 마치 음악처럼 들렸어요. 부서진 것이 다시 하나가 되는 화음이었습니다. 장여사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왜 그럴까요? 100억짜리 청자가 다시 살아난다는 안도감 때문일까요? 아니었습니다. 저 늙은 장인의 손끝에서 느껴지는 설명할 수 없는 숭고함 때문이었어요. 노식의 등은 여전히 굽어 있었습니다. 낡은 작업복은 때가 묻어 있었죠.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 어떤 명품 정장보다 더 빛나 보였습니다. 파티장은 숨을 죽였어요. 오직 노식의 손놀림만이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모두가 그 손끝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노식의 손이 파편 위에서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엄지와 검지로 조각을 집어들고 빛에 비춰보고 돌려보고 다시 내려놓았어요. 그 모든 동작이 마치 오래 연습한 무용수의 손동작처럼 흘러갔죠. 돋보기 따윈 필요 없었습니다. 노식은 파편을 눈 가까이 가져가지도 않았어요. 그저 손끝으로 더듬을 뿐이었습니다. 굳은 살 박힌 손가락 끝이 깨진 단면을 쓰다듬자 보이지 않는 정보들이 흘러들어왔어요. 균열의 방향, 파편의 두께, 유약이 흐른 결, 모든 게 손끝에서 읽혔습니다. 마치 점자를 읽듯 노식의 손가락이 파편 위를 미끄러져 갔어요. 머리카락보다 얇은 금이 손끝에 느껴졌습니다. 일반 사람이라면 절대 느낄 수 없는 장인만이 가진 감각이었죠. 쩍, 탁, 쩍. 작은 소리들이 신문지 위에서 울렸습니다. 파편들이 제자리를 찾아가며 맞물리는 소리였어요. 마치 오래 헤어진 가족이 다시 만나 포옹하는 것 같았습니다. 처음엔 웅성대던 사람들이 하나둘 입을 다물기 시작했어요. 저거 봐. 누군가 작게 속삭였습니다. 손이 저렇게. 또 다른 사람이 감탄했어요. 사람들이 천천히 노식 쪽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처음엔 멀찍이 서 있던 사람들이 이제는 바로 뒤까지 다가와 목을 길게 빼고 구경했어요. 마치 자석에 이끌리듯 말이죠. 최 관장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처음엔 팔짱을 낀 채 비웃고 서 있었어요. 하지만 어느새 두어 걸음 앞으로 나와 있었죠. 눈은 노식의 손끝에 고정되어 있었고 입은 어느새 떡 벌어져 있었습니다. 저 건 목소리가 떨렸어요. 옆에 서 있던 비서가 물었습니다. 관장님 괜찮으세요? 최 관장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노식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노식의 이마에서 땀방울이 뚝 떨어졌습니다. 신문지에 스며들며 작은 얼룩을 만들었어요. 하지만 노식은 닿지 않았습니다. 손을 멈출 수 없었거든요. 붓을 들어 찹쌀풀을 살짝 묻혔어요. 파편의 단면에 가느다란 선처럼 발라냈습니다. 너무 많으면 삐져나오고 너무 적으면 붙지 않았죠. 딱 적당한 양이었습니다. 손끝의 감각만으로 측정한 양이었어요. 파편을 맞댔습니다. 미세하게 위치를 조정했어요. 왼쪽으로 반 밀리미터, 오른쪽으로 조금 위로 살짝, 탁! 완벽하게 들어맞는 소리가 났습니다. 오! 사람들 사이에서 작은 탄성이 터져 나왔어요. 청자의 목 부분이 거의 완성되어 갔습니다. 길고 우아한 곡선이 드러났어요.
빛이 빈 유약이 조명을 받아 마치 봄날 연못처럼 맑게 빛났습니다. 이어서 어깨 부분으로 넘어갔어요. 노식의 손놀림이 빨라졌습니다. 하지만 정확도는 떨어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정교해졌죠. 마치 피아니스트가 빠른 악장을 연주할 때처럼 손가락들이 파편 위에서 춤을 췄습니다. 찹쌀 풀 냄새가 은은하게 퍼졌어요. 달콤하면서도 구수한 향이었습니다. 그 냄새가 파티장의 샴페인 향과 뒤섞이며 묘한 조화를 이뤘죠. 10분이 지났습니다. 청자의 어깨와 몸통이 연결됐어요. 상감으로 새겨진 연꽃 무늬가 하나씩 제자리를 찾아갔습니다. 꽃잎 하나, 줄기 하나가 맞물릴 때마다 사람들이 숨을 들이켰어요. 20분째 몸통의 절반 이상이 복원됐습니다. 둥글고 균형 잡힌 곡선이 드러났어요. 깨지기 전 모습이 서서히 되살아나고 있었습니다. 장미의 여사는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기도하듯 바라봤어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가슴 한켠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죠. 저건 복원이 아니었어요. 부활이었습니다. 죽었던 것이 다시 살아나는 기적이었어요. 김태성은 뒤로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온몸에서 식은땀이 흘러내렸어요. 셔츠 등판이 축축하게 젖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주머니에 쑤셔 넣었죠. 저 손놀림을 알았어요. 30년 전 작은 가마터에서 처음 봤던 그 손이었습니다. 스승의 손이었어요. 아니야, 아닐 거야. 머릿속으로 부정했지만 가슴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30분째 노식이 마지막 큰 조각을 집어들었어요. 청자의 밑바닥 부분이었습니다. 손바닥만 한 크기의 파편이었죠. 숨을 한번 크게 들이쉬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청자 몸통 아래에 맞춰보기 시작했습니다. 파티장 전체가 숨을 죽였어요. 샹들리에조차 흔들림을 멈춘 것 같았습니다. 노식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피로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긴장 때문이었을까요?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각도를 맞췄습니다. 그리고 탁! 들어맞았습니다. 우와! 터져나오는 박수 소리. 사람들이 일제히 박수를 쳤어요. 짝짝짝 박수 소리가 파티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청자가 신문지 위에 서 있었어요. 완벽하진 않았습니다. 여기저기 작은 조각들이 아직 빠져 있었고 균열의 선이 보였어요. 하지만 형태는 되살아났습니다. 목, 어깨, 몸통, 밑바닥까지 90%가 복원됐죠. 노식은 천천히 허리를 폈습니다. 뚝뚝 관절에서 소리가 났어요. 손을 펴니 손가락이 굳어 있었습니다. 30분 내내 긴장한 탓이었죠. 하지만 얼굴에는 미소가 번졌어요.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가장 어려운 고비는 넘긴 것이었습니다. 김태성의 셔츠 등판이 축축하게 젖어들었습니다. 식은땀이 목덜미를 타고 흘러내렸어요. 마치 겨울 새벽 냉수를 끼얹은 것처럼 온몸이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주머니 깊숙이 찔러 넣었지만 떨림은 멈추지 않았어요. 은퇴 안경 너머로 노식의 손만 바라봤습니다. 저 손놀림을 알았어요. 엄지로 파편을 고정하고 검지로 각도를 맞추는 방식, 붓을 쥐는 각도, 찹쌀풀을 바르는 양까지 모든 게 30년 전 그대로였습니다. 스승의 손이었어요. 가마터 작업실에서 무릎 꿇고 앉아 처음 배웠던 그 손놀림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매일같이 지켜보며 외웠던 꿈속에서까지 따라했던 그 동작이었죠. 김태성의 입술이 바짝 말라왔어요. 침을 삼키려 했지만 목구멍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설마 머릿속으로 부정했어요. 죽었을 텐데 30년 전에 가마 폭발로. 하지만 가슴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저건 박노식이었어요. 자신이 배신하고
모함하고 업계에서 매장시켰던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노식이 다시 파편을 집어들었습니다. 빛에 비춰보더니 손끝으로 쓰다듬었어요. 그 순간 김태성의 눈앞에 옛 기억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졌습니다. 30년 전 여름. 태성아, 흙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손끝으로 느껴봐라. 스승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나직하고 따뜻했던 그 음성이 지금도 생생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은 그 손을 배신했었죠. 스승이 만든 청자를 훔쳐 자기 이름으로 발표했고 스승이 항의하자 오히려 저 늙은이가 내 작품을 훔쳤다고 모함했었습니다. 증거를 조작하고 증인을 매수했어요. 결국 스승은 파산하고 가마터는 폭발 사고로 불탔죠. 그때 스승이 죽었다고 들었었어요. 하지만 살아 있었습니다. 저렇게 청소부가 되어서요. 김태성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들키면 안 돼. 절대로. 공포가 온몸을 휘감았어요. 마치 검은 구름이 머리 위를 덮치는 것 같았습니다. 노식이 계속해서 파편들을 맞춰나갔습니다. 청자의 형태가 점점 더 선명해졌어요. 사람들의 박수 소리가 터져나왔죠. 김태성은 뒤로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쿵쿵쿵 귓가에서 울리는 심장 박동 소리가 세상의 모든 소리를 집어삼키는 것 같았습니다. 막아야 해. 복원을 막아야 해.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김태성은 천천히 조명 조절판이 있는 벽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노식에게 집중하고 있어서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어요. 손이 스위치에 닿았습니다. 찰칵. 조명이 꺼졌어요. 파티장이 순식간에 어둠에 잠겼습니다. 샹들리에만이 희미한 빛을 내뿜고 있었죠. 왜 불이? 사람들이 웅성거렸어요. 노식의 손이 멈칫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파편의 균열을 읽기 어려웠거든요. 죄송합니다. 실수였습니다. 김태성이 황급히 불을 다시 켰어요. 하지만 입가에는 미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시간을 벌었어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노식은 잠시 눈을 깜빡이며 시력을 조정한 후 다시 작업을 시작했어요. 김태성은 다른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파티장 한쪽에 놓인 샴페인 잔 탑 쪽으로 걸어갔어요. 일부러 팔꿈치로 탁자 모서리를 쳤습니다. 와르르르. 샴페인 잔들이 쏟아졌어요. 유리가 바닥에 부딪히며 요란한 소리를 냈습니다. 짤그랑, 콰당, 어머, 조심하세요. 비명과 외침이 터져나왔어요. 노식의 손이 또다시 흔들렸습니다. 집중력이 흐트러졌어요. 짚고 있던 파편이 손에서 미끄러질 뻔했죠. 장미의 여사가 김태성을 날카롭게 쳐다봤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두 번 다 김태성 근처에서 사고가 났었습니다. 김 선생님, 장 여사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어요. 저쪽으로 가서 계시죠? 예. 아, 네. 김태성이 어색하게 웃으며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다시 노식 쪽으로 다가가려 했죠. 그때였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경호원 2명이 김태성 앞을 가로막았어요. 덩치가 큰 남자들이었습니다. 무표정한 얼굴로 김태성을 내려다봤죠. 선생님, 여사님께서 저쪽에서 대기하시라고 하셨습니다. 목소리는 공손했지만 단호했어요. 아니, 나도 전문가로서 저쪽입니다. 경호원이 손으로 파티장 구석을 가리켰습니다. 더 이상 거부할 수 없는 분위기였어요. 김태성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이 구석으로 물러났죠. 경호원 2명이 김태성 좌우에 섰습니다. 마치 감시하듯 한시도 눈을 떼지 않았어요. 김태성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죠. 하지만 아픔조차 느껴지지 않았어요. 망했어. 완전히 망했어. 절망이 밀려왔습니다. 노식이 복원을 끝내면 어떻게 될까요? 혹시 자신을 알아보지 않을까요? 30년 전 일을 폭로하지 않을까요? 모든 게 무너질 것 같았어요. 명성도 지위도 쌓아온 모든 것이요. 노식은 그런 김태성을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해서 파편을 맞춰 나갔습니다. 손끝에서 청자가 되살아나고 있었어요. 그리고 김태성의 과거도 함께 되살아나고 있었습니다. 40분째 노식의 손이 마지막 작은 조각들을 맞춰 나가고 있었습니다. 청자는 거의 완성됐어요. 목부터 밑바닥까지 원래의 모습을 되찾고 있었죠. 빛이 빈 유약이 조명을 받아 마치 봄날 연못에 햇살이 부서지듯 은은하게 빛났습니다. 사람들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어요. 처음의 의심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이제는 경외에 가까운 시선으로 노식을 바라봤습니다. 장미의 여사는 두 손을 모은 채 기도하듯 서 있었어요. 눈시울이 붉어져 있었죠. 100억짜리 청자를 되찾게 된 안도감이었을까요? 아니면 저 늙은 장인의 손끝에서 느껴지는 숭고함 때문이었을까요? 노식이 붓을 들어 마지막 파편에 찹쌀풀을 발랐습니다. 가느다란 선처럼 얇게, 하지만 끊김없이요.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붓질은 정확했어요. 그때였습니다. 잠깐 날카로운 목소리가 파티장을 갈랐습니다. 모두가 깜짝 놀라 고개를 돌렸어요. 노식의 손도 멈칫했죠. 김태성이었습니다. 경호원들 사이를 비집고 앞으로 나섰어요. 얼굴은 새빨갛게 달아올라 있었고 이마에서는 땀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눈빛은 마치 몰린 짐승처럼 흔들리고 있었죠.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마치 유리에 금이 가듯 떨리고 비틀렸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어요. 무슨 말씀을? 갑자기 왜 저러시지? 김태성은 노식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손가락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이건 사기입니다. 그 말이 파티장의 메아리처럼 울렸습니다. 장 여사의 미간이 좁혀졌어요. 최 관장은 입을 떡 벌린 채 김태성을 바라봤죠. 사기라뇨? 장 여사가 차갑게 물었습니다. 김태성은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섰어요. 셔츠 깃이 축축하게 젖어 목에 달라붙었습니다. 숨이 가빠서 어깨가 오르락 내리락 했죠. 저건 진짜 복원이 아닙니다. 접착제로 대충 붙여서 눈속이 마는 거예요. 목소리에 절박함이 묻어났어요. 마치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으려는 것처럼요. 사람들 사이에서 속삭임이 퍼져나갔습니다. 설마. 하지만 아까 보니까. 글쎄 어떻게. 의심의 씨앗이 뿌려지기 시작했어요. 아까까지 감탄하던 눈빛들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김태성은 그 반응을 보고 더욱 목소리를 높였어요. 여러분, 저 노인을 아십니까? 손가락이 노식을 향했습니다. 마치 범죄자를 지목하듯 떨리는 손가락이었어요. 저 노인네, 과거에 도자기 위조범으로 감옥 갔던 사람입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김태성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오랜 세월 거짓말로 살아온 사람의 능숙함이었죠. 파티장이 술렁거렸습니다. 뭐라고? 위조범? 세상에. 사람들의 눈빛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아까까지의 경외감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이제는 의심과 경계의 시선으로 노식을 바라봤습니다. 최 관장이 노식에게 다가갔어요. 하이힐 소리가 또각또각 바닥을 찍었습니다. 그게 사실입니까? 떨리는 목소리였어요. 노식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바닥의 청자만 바라보고 있었죠.
손에 든 붓에서 찹쌀풀이 뚝뚝 떨어져 신문지에 얼룩을 만들었어요. 김태성은 기세가 올랐습니다. 사람들이 흔들리는 걸 보자 더욱 목소리를 높였어요. 30년 전입니다. 저 사람이 가짜 고려청자를 만들어 팔다가 적발됐습니다. 거짓말 위에 거짓말을 쌓았어요. 마치 모래성을 쌓듯 금방이라도 무너질 거짓말을요. 그래서 업계에서 영구 퇴출됐죠. 그런 사람이 지금 100억짜리를 복원한다고요? 말이 됩니까? 김태성의 목소리가 파티장 전체를 휘감았습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렸어요. 그럼 아까 그건 속은 건가? 저 솜씨로 위조를. 의심이 확신이 되어갔습니다. 아까까지 박수치던 손들이 이제는 노식을 가리키며 수군거렸어요. 장 여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비서를 돌아봤죠. 저 말이 사실인지 확인해 보세요. 예, 여사님. 비서가 급히 전화기를 꺼냈습니다. 노식은 여전히 말이 없었어요. 굳은 살 박힌 손만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붓이 손에서 미끄러질 듯 흔들렸죠. 김태성은 승리의 미소를 지었어요. 입가가 비틀어지며 올라갔습니다. 됐어. 이제 끝이야. 가슴속에서 안도감이 퍼져나갔어요.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진실은 언젠가 드러난다는 걸요. 그리고 그 진실이 곧 바로 그 청자 밑바닥에 숨겨져 있다는 걸요. 최 관장이 노식에게 성큼 다가왔습니다. 하이힐 굽이 대리석을 쾅쾅 내리찍으며 다가오는 소리가 마치 사형 집행관의 발걸음처럼 무겁게 울렸어요. 그 소리 하나하나가 노식의 가슴에 못을 박는 것 같았습니다. 당장 손 떼세요. 최 관장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갈라졌어요. 노식의 손이 청자에서 천천히 떨어졌습니다. 마치 오래 붙잡고 있던 무언가를 놓아야 하는 아이처럼 손가락이 하나씩 펴졌죠. 붓이 신문지 위로 뚝 떨어졌어요. 찹쌀풀이 튀어 작은 얼룩을 만들었습니다. 일어나세요. 어서. 최 관장이 노식의 팔을 잡아당겼어요. 노식의 몸이 휘청거렸습니다. 무릎에서 뚝 소리가 났죠. 40분 동안 쪼그려 앉아있던 다리에 감각이 없었어요. 발목이 꺾이며 비틀거렸습니다. 경비원이 다시 달려왔어요. 노식의 다른 팔을 잡았습니다. 작업복 소매가 당겨지며 찢어질 듯 늘어났죠. 나가셔야겠습니다.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였어요. 사람들이 뒤로 물러섰습니다. 마치 전염병 환자를 피하듯 노식과 거리를 두었어요. 아까까지 감탄으로 가득했던 눈빛들이 이제는 경멸과 의심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노식의 손이 떨렸어요. 억울함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가슴 한켠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마치 오래된 벽이 와르르 무너지듯 마음속 어딘가가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죠.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목구멍이 막힌 것처럼 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30년 동안 쌓아온 침묵이 습관처럼 혀를 눌렀습니다. 그때 머릿속에서 기억이 떠올랐어요. 30년 전 그날 법정이었습니다. 높은 천장, 차가운 형광등, 나무 의자에 삐걱거리는 소리. 판사 앞에 무릎 꿇고 서 있던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피고인 박노식, 도자기 위조 및 사기 혐의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그건 거짓이었어요. 자신이 만든 작품을 제자 김태성이 훔쳐갔고 오히려 자신을 모함했었죠. 저는 억울합니다. 그 청자는 제가 만든. 외쳤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증거는 이미 조작됐고 증인들은 매수됐으며 변호사조차 등을 돌렸었습니다. 쾅! 망치 소리가 울렸어요. 판결이 내려졌죠. 그리고 지금 30년이 지난 이 순간에도 똑같은 일이 되풀이되고 있었습니다. 노식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하지만 눈물은 흘리지 않았습니다. 30년 동안 울지 않았던 습관이 눈물샘까지 말려버렸거든요. 여사님, 최 관장이 장미희를 돌아봤습니다. 이 사람 당장 신고해야 합니다. 사기죄로요. 장 여사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노식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눈빛이 흔들렸어요. 아까까지 경외심으로 가득했던 눈이 이제는 의심과 혼란으로 일렁거렸습니다. 믿고 싶었지만 믿을 수 없는 그 사이 어딘가에서 갈등하고 있는 눈빛이었죠. 노식은 그 눈빛을 봤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마치 절벽 끝에 매달린 손가락이 하나씩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마지막 희망마저 사라지는 순간이었어요. 역시 아무도 믿지 않는구나. 체념이 밀려왔습니다. 파도처럼 밀려와 온몸을 집어삼켰어요. 경비원들이 노식을 끌고 가려 했습니다. 발이 끌려갔어요. 고무 슬리퍼가 대리석 바닥에서 찍찍 소리를 냈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거의 완성된 청자가 신문지 위에 외롭게 서 있었어요. 조명을 받은 빛이 애처롭게 반짝였습니다. 마치 주인을 기다리는 강아지처럼 청자가 노식을 부르는 것 같았어요. 노식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조금만 더. 가느다란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간신히 짜낸 소리였습니다. 하지만 경비원의 손은 더욱 세게 팔을 잡아당겼어요. 김태성은 뒤에서 지켜보며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승리의 미소였어요. 안경 너머로 차가운 눈빛이 흘렀죠. 끝이야. 이제 완전히 끝이야. 가슴속에서 안도감이 퍼져나갔습니다. 노식의 등이 더욱 굽어 보였어요. 30년의 세월이 한순간에 짓누르는 것 같았습니다. 어깨가 처지고 고개가 떨어졌죠. 파티장의 샹들리에 빛이 노식의 백발을 비췄어요. 하얗게 센 머리카락이 마치 서리처럼 차갑게 빛났습니다. 모든 것이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노식은 아직 몰랐어요. 절망의 끝에서 기적이 시작된다는 걸요. 그리고 진실은 언제나 그 자리에 있었다는 걸요. 청자 밑바닥 그 깊은 곳에 새겨진 흔적처럼 말이죠. 경비원의 손이 노식의 팔을 더욱 세게 조였습니다. 작업복 소매가 팔뚝에 파고들었어요. 피가 통하지 않는 것처럼 손끝이 저려왔습니다. 하지만 노식은 저항하지 않았어요. 그저 끌려갈 뿐이었죠. 파티장의 조명이 눈부셨습니다. 샹들리에에서 쏟아지는 빛이 마치 한여름 떼약볕처럼 눈을 찔렀어요. 눈을 감았지만 빛은 눈꺼풀을 뚫고 들어왔습니다. 그때 발밑에서 뭔가 밟히는 느낌이 들었어요. 조각이었습니다. 청자 파편 하나가 신문지 밖으로 튕겨져 나와 있었어요. 엄지손가락만 한 작은 조각이었죠. 노식의 발이 멈칫했습니다. 경비원이 계속 끌었지만 노식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마치 땅에 뿌리를 내린 나무처럼 그 자리에 박혀버렸습니다. 천천히 쪼그려 앉았어요. 무릎이 또다시 뚝 소리를 냈습니다. 뭐 하는 겁니까? 일어나세요. 최 관장이 소리쳤지만 노식은 듣지 않았어요. 손을 뻗어 바닥의 조각을 주워들었습니다. 비취색 파편이 손바닥 위에 놓였죠. 차가웠어요. 마치 겨울 새벽 서리를 만진 것처럼 손끝이 얼얼했습니다. 손가락을 오므려 꽉 쥐었어요. 날카로운 모서리가 손바닥을 찔렀습니다. 아팠어요. 하지만 그 아픔이 오히려 정신을 깨우는 것 같았죠. 뿌연 안개가 걷히듯 머릿속이 맑아졌습니다. 노식의 눈앞에 기억이 스쳐 지나갔어요. 30년 전 그 화염 속에서 모든 걸 잃었던 날. 가마터가 폭발하며 불길이 치솟았었죠. 50년을 함께한 물레가 재가 되고 정성껏 빚어놓은 청자들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날 하늘은 검은 연기로 뒤덮였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 노식은 세상에서 사라졌습니다. 박노식이라는 이름을 버리고 투명인간처럼 살아왔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 화장실을 청소했습니다. 변기에서 튀는 물이 얼굴을 적셨고 소독약 냄새가 폐 속 깊이 파고들어 숨을 막히게 했어요. 걸레를 빨 때마다 손가락 사이로 흘러내리는 뿌연 물이 마치 눈물 같았습니다. 겨울에는 차가운 물에 손이 갈라졌어요. 피가 배어나와도 밴드 하나 붙이지 못하고 계속 일했습니다. 여름에는 땀이 눈을 찔렀지만 닦을 시간도 없었죠. 사람들은 노식을 보지 않았어요. 아니, 보았지만 보지 않는 척 했습니다. 청소부는 공기 같은 존재였거든요. 냄새나니까 저리 가. 손님들 눈에 띄지 마. 그런 말들이 30년 동안 귀를 때렸습니다. 밤마다 고시원 방에 돌아와 쓰러지듯 잠들었어요. 하지만 꿈속에서는 여전히 물레를 차고 있었습니다. 손끝에서 흙이 솟아올라 항아리가 되고 청자가 되는 꿈이었죠. 아침에 일어나면 베개가 젖어 있었어요. 잠결에 흘린 눈물이었을까요? 아니면 땀이었을까요? 알 수 없었습니다. 왜 버텼을까요? 손끝의 감각 때문이었어요. 30년이 지나도 여전히 살아있는 흙을 기억하는 이 손 때문이었습니다. 노식은 손바닥의 파편을 바라봤어요. 비취색이 희미한 조명 아래서도 은은하게 빛났습니다. 천년을 견뎌온 유약의 빛이었죠. 이대로 물러설 순 없었습니다. 30년을 기다려온 이 순간을, 마지막 기회를 놓칠 순 없었어요. 노식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목구멍이 막힌 것처럼 숨이 막혔어요. 하지만 입을 열었습니다. 30년 동안 쌓아온 침묵을 깨고 목소리를 짜냈죠. 내 이름은 가느다랗고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마치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가녀렸어요. 사람들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노식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백발의 머리, 주름진 얼굴, 하지만 눈빛만큼은 또렷했습니다. 마치 꺼져가던 등불에 마지막 기름을 부은 것처럼 형형하게 타올랐죠. 내 이름은 박노식. 목소리가 조금씩 커졌습니다. 떨림은 여전했지만 힘이 실렸어요. 손바닥의 파편을 치켜들었습니다. 조명이 비취색 표면에서 반사되어 빛을 뿌렸어요. 이 도자기를 빚은 사람입니다. 그 말이 파티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마치 오래된 종이 울리듯 낮고 무겁게 공간을 채웠어요.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김태성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장미의 여사는 눈을 크게 떴어요. 가슴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죠. 노식은 일어섰습니다. 등은 여전히 굽었지만 지금만큼은 누구보다 꼿꼿해 보였어요. 이 도자기를 빚은 사람입니다. 노식의 말이 파티장 공기를 가르며 퍼져나갔습니다. 마치 잔잔한 호수에 돌을 던진 것처럼 그 한마디가 파문을 일으켰어요. 사람들의 얼굴이 하나둘 굳어졌습니다. 입을 떡 벌린 채 노식을 바라보는 눈빛들이 충격으로 물들어갔죠. 김태성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빠졌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마치 겨울 새벽 찬바람을 맞은 것처럼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셔츠 등판에서 식은 땀이 주르륵 흘러내렸죠. 거짓말.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마치 깨진 유리처럼 날카롭고 비틀어진 소리였어요. 거짓말 마. 이 사기꾼이. 김태성이 앞으로 뛰쳐나왔습니다. 구두가 대리석을 쿵쿵 내리찍으며 소리를 냈어요. 얼굴은 새빨갛게 달아올라 있었고 눈빛은 마치 몰린 짐승처럼 흔들렸죠. 하지만 노식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신문지 위에 청자로 다가갔어요.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뚝소리가 났지만 개의치 않았죠. 청자를 두 손으로 조심스럽게 들어 올렸어요.
비치비치 조명을 받아 은은하게 흘러나왔습니다. 마치 봄날 새벽 이슬에 젖은 잎사귀처럼 맑고도 깊은 빛이었어요. 뭘 하려고? 최 관장이 다가가려 했지만 장 여사가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기다려보죠. 장 여사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어요. 노식은 청자를 천천히 뒤집었습니다. 밑바닥이 드러났어요. 평평한 원형의 굽이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목을 쭉 빼고 들여다봤죠. 보십시오. 노식의 손가락이 굽의 가장자리를 따라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이중굽입니다. 가느다란 홈이 있었어요. 육안으로는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미세한 선이었습니다. 노식의 손끝이 그 홈을 따라 한 바퀴 돌았죠. 탁! 작은 소리와 함께 굽의 일부가 살짝 열렸습니다. 사람들이 숨을 들이켰어요. 굽 안쪽에 또 하나의 공간이 숨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마치 비밀 서랍처럼 얕은 홈이 파여 있었어요. 이건 장 여사가 앞으로 한 걸음 나섰습니다. 노식은 고개를 들어 장 여사를 바라봤어요. 불빛을 비춰주십시오. 목소리는 여전히 떨렸지만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김태성의 입술이 바짝 말라왔어요. 안 돼. 저 안을 보면 안 돼. 머릿속이 하얗게 타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쿵쾅쿵쾅 귓가에서 심장 소리만 울렸죠. 다리가 떨렸어요. 무릎에 힘이 빠져나가는 게 느껴졌습니다. 장미의 여사는 천천히 자신의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손가락이 화면을 스쳤어요. 손전등 아이콘을 찾았죠. 파티장 전체가 숨을 죽였습니다. 샹들리에의 빛조차 잠시 멈춘 것 같았어요. 바이올린 선율도 샴페인 잔의 부딪힘도 모든 소리가 사라졌습니다. 오직 사람들의 숨소리만 희미하게 들렸죠. 김태성은 벽으로 뒷걸음질 쳤습니다. 등이 차가운 벽에 닿았어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습니다. 손바닥에서 땀이 주르륵 흘러내렸죠. 장 여사의 손가락이 손전등 아이콘 위에 올라갔습니다. 터치하려는 순간이었어요. 노식은 조용히 청자 밑바닥을 들어 올렸습니다. 이중굽 안쪽의 깊은 홈이 조명 아래 놓였죠. 여기, 이 안에 노식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진실이 있습니다. 그 말이 파티장을 휘감았어요. 김태성의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장 여사의 손전등이 켜지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장미의 여사의 손가락이 핸드폰 화면 위를 스쳤습니다. 손전등 아이콘이 켜졌어요. 탁 작은 소리와 함께 하얀 빗줄기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마치 어둠 속에 갇혔던 빛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것 같았죠. 빛이 청자 밑바닥을 향했어요. 처음엔 회색빛 흙의 단면만 보였습니다. 거친 표면이 빛을 받아 미세한 울퉁불퉁함을 드러냈어요. 마치 오래된 나무 껍질처럼 세월의 흔적이 새겨져 있었죠. 장 여사가 핸드폰을 천천히 기울였습니다. 빛의 각도가 바뀌었어요. 비스듬하게 들어간 빛이 이중굽 안쪽 깊은 곳까지 파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었어요. 뭔가가 떠올랐습니다. 마치 물속에 가라앉았던 달이 수면 위로 천천히 올라오듯 희미하던 흔적이 점점 선명해지기 시작했어요. 가느다란 선들이 빛을 받으며 윤곽을 드러냈습니다. 글자였어요. 한자 한 글자가 빛 속에서 살아 숨쉬기 시작했습니다. 박! 획 하나하나가 또렷했어요. 가로획은 힘차게 뻗어 있었고 세로획은 곧게 서 있었습니다. 나무목 위에 점이 찍혀 있는 형태였죠. 마치 어제 새긴 것처럼 선명했습니다. 사람들이 숨을 들이켰어요. 저 저건 누군가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파티장이 얼어붙었어요.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샹들리에의 빛조차 흔들림을 멈추고
공기마저 굳어버린 것 같았죠. 노식의 손끝이 그 글자를 쓰다듬었습니다. 거친 손가락이 획을 따라 천천히 움직였어요. 가로획, 세로획, 삐침. 하나하나가 손끝에서 살아났습니다. 50년 전 물레 앞에 앉아 정성껏 새겼던 그 순간이 떠올랐죠. 제 낙관입니다. 노식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마치 오래된 종소리처럼 무겁고도 깊게 파티장을 채웠어요. 50년 전, 이 청자를 빚을 때 새긴 표식이죠. 말 한마디 한마디가 공기를 타고 퍼져나갔습니다. 김태성의 얼굴에서 마지막 남은 핏기마저 빠져나갔어요. 입술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손이 벽을 더듬었지만 미끄러져 내렸어요.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가는 게 느껴졌죠. 다리가 휘청거렸습니다. 무릎이 꺾였어요. 마치 실에 매달린 인형의 줄이 끊어진 것처럼 온몸의 무게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쿵! 김태성이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무릎이 대리석에 부딪히는 둔탁한 소리가 울렸습니다. 정장 바지가 구겨졌지만 아랑곳하지 않았죠. 신음이 새어나왔어요.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손가락이 떨려서 이마를 긁어내렸어요. 30년 동안 쌓아 올린 거짓의 성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김태성에게 꽂혔어요. 차가웠습니다. 마치 겨울 새벽 칼바람처럼 날카롭고 매서운 눈빛들이었어요. 아까까지의 존경심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이제는 경멸과 분노만이 남았죠. 저 사람이 거짓말을 한 거였어. 세상에 저런 사기꾼이. 속삭임들이 김태성을 에워쌌습니다. 마치 독침처럼 하나하나가 가슴에 박혔어요. 장미의 여사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노식을 바라봤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가슴 한켠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마치 오래 얼어붙었던 땅에 봄 햇살이 스며드는 것 같았죠. 노식은 청자를 조심스럽게 신문지 위에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마지막 조각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손가락 한마디만 한 작은 파편이었어요. 청자 어깨 부분에 들어갈 마지막 조각이었죠. 붓을 들었습니다. 찹쌀풀 그릇에 살짝 담갔어요. 붓 끝에 달라붙은 하얀 풀이 끈적하게 늘어났다가 뚝 떨어졌습니다. 달콤하면서도 구수한 냄새가 코끝을 스쳤죠. 파편의 단면에 풀을 발랐어요. 가느다란 선처럼 얇게, 하지만 끊김없이 발라냈습니다. 너무 많으면 삐져나오고 너무 적으면 붙지 않았어요. 50년 손끝의 감각으로 딱 맞는 양을 재어냈죠. 숨을 한번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가슴이 부풀어 올랐다가 천천히 가라앉았어요. 온몸의 긴장이 그 한 번의 호흡으로 풀려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파편을 청자 어깨에 갖다 댔어요. 왼쪽으로 조금, 오른쪽으로 살짝, 위로 미세하게. 손끝이 떨렸지만 움직임은 정확했습니다. 마치 나침반 바늘이 북쪽을 찾듯 파편이 제자리를 찾아갔어요. 그리고 쩍 들어맞았습니다. 완벽하게 흠 하나 없이 제자리에 안착했어요. 마치 처음부터 거기 있었던 것처럼 자연스럽게 이어졌죠. 노식은 손을 천천히 떼어냈습니다. 청자가 완성됐어요. 목부터 밑바닥까지 모든 조각이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비취색 유약이 조명을 받아 흘러내렸어요. 마치 봄날 새벽 이슬에 젖은 연못처럼 맑고도 깊은 빛이었죠. 신기했습니다. 청자는 깨지기 전보다 더 빛났어요. 복원의 흔적이 오히려 청자의 생명을 불어넣은 것 같았습니다. 균열의 선들이 마치 나뭇가지처럼 혹은 강물의 지류처럼 자연스럽게 흘러갔어요. 그 선을 따라 빛이 일렁거렸죠. 아름답구나. 누군가 감탄했습니다. 박수 소리가 터져나왔어요. 짝짝
짝. 처음엔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둘, 셋, 열. 순식간에 파티장 전체가 박수로 가득 찼어요.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천장을 흔들었습니다. 샹들리에가 그 진동에 미세하게 흔들리며 빛을 뿌렸죠. 사람들이 하나둘 일어섰어요. 기립박수였습니다. 장미의 여사는 천천히 노식에게 다가갔습니다. 드레스 치맛자락이 바닥을 쓸고 지나가며 사각사각 소리를 냈어요. 진주 목걸이가 가슴 위에서 흔들리며 샹들리의 빛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노식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고급 실크 드레스가 대리석 바닥에 펼쳐졌습니다. 수천만 원짜리 옷이었지만 장 여사는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그저 손을 뻗어 노식의 손을 잡았죠. 거친 손이었습니다. 굳은 살이 두툼하게 박혀 있었어요. 세제에 부러터진 손가락, 갈라진 손톱, 핏줄이 붉어진 손등, 30년 화장실 청소의 흔적이 고스란히 새겨진 손이었죠. 하지만 장 여사는 그 손을 마치 성물을 만지듯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따뜻했어요. 거친 표면 아래로 체온이 느껴졌습니다. 살아있는 온기였죠. 죄송합니다. 장 여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눈시울이 붉어지더니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볼을 타고 흐른 눈물이 턱 끝에서 떨어져 노식의 손등에 떨어졌어요. 뜨거웠습니다. 제가 몰라봐서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목이 메었거든요. 오열이 터져 나올 것 같았지만 꾹 참았습니다. 입술을 깨물었죠. 선생님을 청소부로만 봤습니다. 투명인간처럼 대했어요. 정말 말끝이 흐려졌습니다. 노식의 눈시울도 붉어졌어요. 하지만 웃었습니다. 주름진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30년 만에 짓는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눈가의 주름이 더 깊어지며 부드러운 곡선을 그렸죠. 괜찮습니다. 나직한 목소리였어요. 하지만 그 안에는 용서와 따뜻함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이렇게 다시 흙을 만질 수 있게 됐으니까요. 노식의 다른 손이 청자를 쓰다듬었어요. 비치빛 표면이 손끝에서 매끄럽게 미끄러졌습니다. 마치 오래 헤어진 연인의 볼을 어루만지듯 다정하고도 애틋하게요. 파티장의 박수 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사람들이 환호했어요. 브라보! 외치는 소리도 들렸죠. 샴페인 잔을 치켜든 사람들의 얼굴에는 감동이 어려 있었습니다. 청자는 그 한가운데서 조용히 빛나고 있었어요. 천년을 견뎌온 명작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되살린 장인도 함께 되살아났죠. 1년이 흘렀습니다. 강원도 깊은 산골, 오래된 소나무들이 바람에 흔들리며 솔솔 소리를 냈어요. 가을이었습니다. 단풍잎들이 빨갛고 노랗게 물들어 산을 뒤덮고 있었죠. 작은 오솔길을 따라 올라가면 예스러운 한옥 한 채가 나타났습니다. 기와 지붕에서는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올랐어요. 하얀 연기가 파란 하늘로 올라가다가 바람에 흩어져 사라졌습니다. 소나무 향과 뒤섞인 연기 냄새가 코끝을 스쳤죠. 가마터였어요. 뒷뜰에는 전통 방식의 가마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벽돌로 쌓아 올린 둥근 형태의 가마에서 열기가 피어올랐어요. 입구 근처에서는 장작이 타닥타닥 소리를 내며 타고 있었죠. 마당 한쪽에는 물레가 놓여 있었습니다. 낡았지만 잘 관리된 나무 물레였어요. 표면이 반질반질 윤이 났습니다. 오랜 세월 손때가 묻어 만들어진 광택이었죠. 그 앞에 한 노인이 앉아 있었어요. 박노식이었습니다. 하지만 1년 전 갤러리 청소부였던 그 모습과는 달랐습니다. 말끔한 개량 한복을 입고 있었어요. 하얀 저고리에 회색 바지, 허리에는 두루마기를 둘렀죠. 백발은 깨끗하게 빗어 넘겼고
얼굴에는 생기가 돌았습니다. 무엇보다 눈빛이 달랐어요. 1년 전 흐릿했던 눈이 이제는 형형하게 빛났습니다. 마치 다시 살아난 사람의 눈빛이었죠. 발이 물레판을 밟았어요. 끼익끼익. 나무 물레가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느리지만 꾸준한 속도였어요. 물레 위 진흙 덩어리가 회전하며 중심을 잡아갔죠. 노식의 손이 진흙에 닿았습니다. 차가웠어요. 하지만 반가운 차가움이었습니다. 손끝으로 진흙을 누르자 말랑하게 들어갔어요. 살아있는 감촉이었죠. 엄지로 눌러 가운데를 파고 손바닥으로 벽을 세웠습니다. 진흙이 손끝에서 솟아올랐어요. 마치 생명이 태어나는 것처럼 형태가 만들어지기 시작했죠. 항아리였습니다. 작은 항아리가 물레 위에서 모습을 드러냈어요. 목이 길게 올라가고 어깨가 둥글게 부풀어 올랐습니다. 노식의 손길을 따라 흙이 춤을 췄죠. 여전히 아름다우시군요.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노식은 고개를 돌렸어요. 물레는 계속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장미의 여사였어요. 단아한 한복을 입고 서 있었습니다. 옅은 베이지색 치마 저고리가 가을 햇살을 받아 부드럽게 빛났어요. 머리는 곱게 빗어 뒤로 넘겼고 진주 귀걸이가 귓볼에서 반짝였죠. 왔습니까? 노식이 미소 지으며 인사했어요. 장 여사는 마당으로 들어와 노식 옆에 섰습니다. 물레 위에 항아리를 내려다봤죠. 햇살이 비스듬하게 들어와 진흙 표면을 비췄어요. 후원의 이사들이 다음 주에 방문하신답니다. 장 여사가 말했습니다. 선생님 작품을 꼭 보고 싶다고 하시더군요. 노식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진흙을 어루만지며 형태를 다듬어 나갔죠. 1년 전 갤러리에서의 그날 이후 모든 게 변했었습니다. 장 여사는 노식을 위해 이곳 강원도에 전통 가마터를 마련해 줬어요. 옛 스승의 가마터가 있던 바로 그 자리였습니다. 30년 전 불타버렸던 그곳에 다시 가마를 세웠죠. 박노식 전통도의 연구소라는 이름이 붙었어요. 장 여사는 후원회를 만들어 노식의 작업을 지원했습니다. 전국의 미술 애호가들이 모여들었어요. 30년 만에 되살아난 전설의 도예가를 보고 싶어 했죠. 하지만 노식은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해가 뜨면 물레 앞에 앉았어요. 진흙을 만지고 형태를 빚고 가마에 넣었습니다. 천천히 하지만 꾸준하게요. 급할 것 없었습니다. 이미 30년을 기다렸으니까요. 그분은 어떻게 됐습니까? 노식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누구를 말하는지 장 여사는 알았어요. 김태성 말씀이십니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든 직책에서 물러났습니다. 국립박물관 자문위원도 도예협회 이사도요. 장 여사의 목소리는 담담했어요. 법적 처벌은 선생님께서 고소하지 않으셔서 면했습니다만 업계에선 완전히 매장됐죠. 노식은 잠시 손을 멈췄어요. 김태성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1년 전 파티장에서 바닥에 주저앉아 울던 그 모습이요. 한때는 제자였던 사람, 하지만 배신했던 사람. 미움은 없었어요. 그저 안타까울 뿐이었습니다. 재능이 있었는데 욕심에 눈이 멀었던 사람. 진실보다 거짓을 택했던 사람이었죠.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노식이 조용히 말했어요. 뒤늦게라도 진짜 흙을 만질 수 있게 되면요. 장 여사는 노식을 바라봤습니다. 가슴 한켠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어요. 저렇게 배신당했는데도 용서할 수 있는 사람, 그것이 진짜 장인의 마음이 아닐까 생각했죠. 해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가을 오후의 햇살이 마당에 길게 드리워졌어요. 노랗고 따뜻한 빛이었습니다. 단풍잎들이 빛을 받아 마치 불타는 것처럼 빨갛게 빛났죠.
노식은 물레를 멈췄어요. 항아리가 완성됐습니다. 작지만 균형 잡힌 형태였어요. 목이 우아하게 뻗어 올라가고 어깨는 부드럽게 곡선을 그렸습니다. 조심스럽게 물레에서 들어 올려 선반에 놓았어요. 자연 건조를 시켜야 했거든요. 차 한잔 하시죠. 노식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둘은 마루에 나란히 앉았어요. 노식이 주전자를 들어 차를 따랐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죠. 구수한 보리차 향이 코끝을 스쳤어요. 선생님, 장 여사가 차를 한 모금 마신 후 말했습니다. 행복하십니까? 노식은 잠시 생각했어요. 마당을 바라봤습니다. 물레가 있고 가마가 있고 진흙 항아리들이 줄지어 놓여 있는 풍경이 눈에 들어왔어요. 저 멀리 소나무 숲 너머로 산이 보였죠. 네. 노식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행복합니다. 그 미소가 참 따뜻했어요. 주름진 얼굴에 번진 미소였지만 그 어떤 웃음보다 진실했습니다. 눈가의 주름이 깊어지며 부드러운 곡선을 그렸죠. 1년 전 갤러리 화장실 앞에서 걸레를 빨던 그 모습은 이제 없었습니다. 대신 뜨거운 가마 앞에서 흙을 빚는 장인이 있었어요. 낡은 작업복 대신 한복을 입고 소독약 냄새 대신 흙 냄새를 맡으며 투명 인간이 아닌 한 사람으로 존중받는 노인이 있었죠.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노을이 하늘을 물들였어요. 주황빛과 붉은빛이 뒤섞여 구름을 수놓았습니다. 그 빛이 가마터를 비추며 모든 걸 따뜻하게 감쌌죠. 참 아름답네요. 장 여사가 노을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렇습니다. 노식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깨진 것도 다시 붙을 수 있고 잃어버린 것도 다시 찾을 수 있습니다. 목소리는 잔잔했지만 울림이 있었어요. 흙처럼 말이죠. 부서져도 다시 빚으면 되니까요.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소나무 향과 흙 냄새를 실어 나르며 마당을 가로질렀어요. 단풍잎 몇 개가 바람에 날려 하늘로 올라갔다가 천천히 내려앉았습니다. 노식은 차를 마셨어요. 따뜻했습니다.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며 온몸을 데웠죠. 가슴 한켠이 포근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30년 만에 되찾은 일상이었어요. 하지만 잃어버렸기에 더욱 소중한 일상이었죠. 노을이 점점 짙어졌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더니 보랏빛으로 변해갔어요. 첫 별이 하나 둘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가마에서는 여전히 연기가 피어올랐어요. 내일도 모레도 노식은 이곳에서 흙을 빚을 것입니다. 서두르지 않고 욕심내지 않고 그저 진실하게요. 그것이 장인의 삶이니까요.